제가 자료를 아까 드린 게 있는데 좀 순서대로 띄워줄 수 있을까요? 자, 나왔습니다. 자, 김민석 후보가 출판 기념했는데 이게 언제 했느냐? 2022년 4월 5일에 했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출판 기념회 2번 했고요. 거기서 수억, 그러니까 뭐 본인이 얼마라고 금액 얘기하지 않지만 총 8억 이상의 어떤 이제 그 소득원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8억 이상의 금액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했을 때 김민석 후보는 계속 출판 기념회 2번을 얘기를 합니다. 주로 나머지도 뭐 조금 있었지만 그런 금액이 작기 때문에요. 그래서 출판 기념회 2번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2022년 공군회가 했는데 저 책을 보십시오. 책이 뭐냐면은 코로나 방역에서 글로벌 백신 허브까지. 네.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 보건복지도 아니었었어요. 네. 보건복지도 아닌데 저 책을 냈다. 제가 보기엔 상당히 지금 이슈에 맞춰가지고 이제 출판 기념회에서 후원받는 것을 목적으로 만든 책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그 철학이라든가 가치라든가 어떤 자기의 정책적 어떤 소명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한 게 아니라, 저 타이밍에 시류에 맞는 주제를 발굴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그 영등포에 있거든요, 공군회관이. 네. 거기서 지역구에서 이제 지역구에서 열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십시오. 자,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저기서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마스크 끼고 다 참여를 하고 있죠. 그 다음 사진 또 보시죠. 그 다음 사진에도 저기가 바로 네. 출판 기념회 했던 공군회관 실내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많지는 않네요. 사람이 많지가 않죠. 제가 말하는 이거예요. 네. 이때는 사람도 많지 않고 집합 이제 규정이 조금 까다로웠을 때인데 저렇게 사람이 많지 않은데 도대체 어떻게 수억 원의 출판 기념회로 이제 기타 소득을 가졌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 주제가 보건복지인데 다 마스크를 쓰고 굳이 저 방역 시즌에 굳이 다 모여서 출판 기념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말이 좀 안 되죠. 자, 그 다음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 자, 그 다음 거 이제 그때 사인회도 막 하고 이랬었어요. 네. 자, 그 다음 때 내용 보시면은, 자, 2번째 출판 기념회입니다. 이거는 책 제목 보시면은 다시 김민석을 해가지고 2023년 11월 29일이죠. 네. 이때가 뭘 의식했습니까? 작년에 있는 이제 총선을 의식하고 불과 한 4개월 정도 앞두고 와서 출판 기념회 열었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의심스러운 겁니다. 딱 선거를 앞두고 땡겨서 그걸로 선거자금 쓰는 게 아니겠느냐는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넘어오시죠. 이때는 국회에 있었어요. 국회에 있었는데 국회가 박물관 있거든요. 예. 거기서 했었고요. 저분이 옆모습 보면 이제 여러분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잘 기회가 안 나시겠지만 권오갑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국회의원 이제 오래되신 분인데 원로입니다. 원로급. 그분이 오셔가지고 축하를 해주는 그런 장면이 되겠고요. 또 그 다음 장면 보시죠. 자, 저때 국회 이제 박물관 2층에 있던 저 모습인데 저렇게도 사람이 많지 않네요. 많지가 않습니다. 네. 바글바글한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또 보여주시죠. 자, 이 정도 구문입니다. 원래는 이제 바글바글 2층도 차고요. 저 앞에 서 있는 부분들 빡빡합니다. 그 행사, 의원님도 국회에서 행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가 사람들 빡빡해요. 자, 저것만 봐도 대충 몇 명인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출판 기념회 안 오고 봉투만 줄 수도 있죠. 하지만 정말 이제 말 그대로 수익이 몇 억이 된다라고 하면요, 현장에 꽉 찹니다. 이건 행사해 보신 분들이 알 거예요. 자, 저런 정도의 수준의 출판 기념회, 저 정도 규모의 참석자가 되는 출판 기념회를 2번 했는데 과연 8억 정도의 이제 비어있는 소득이 어디 있느냐, 8억 이상의 그 돈이 저 출판 기업에서 나왔다? 그게 과연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없죠. 자, 그래서 저것도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 오늘입니다. 오늘 이제 발의된 따끈따끈한 법안입니다. 주진우 의원이 이제 대표 발의했는데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 뭐냐면 국회의라든가 지방의회 의원들, 그다음에 광역 이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출판 기념회를 할 때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이제 제재하는 일명 검은 봉투법을 발의한 겁니다. 우리 봉투법은 생각나겠죠? 노란 봉투법이 생각나죠. 검은 봉투법. 그러니까 아주 이제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자금이 아니라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검은 의도를 가진 봉투를 준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저 내용을 좀 보시면요,
과거에도 출판 기념을 통해서 금품을 수수한 입법 로비 사건이 반복되었었다. 자, 마지막 그 세 번째 문단 봅니다. 제가 이에 이제 입법 통제 시도 역시 있었으나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자동 폐기됐었죠. 그래서 이번 개정을 통해서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출판 기념일 열겠다 어디 신고하죠? 성관위에 신고한 겁니다. 두 번째, 도서 정가 판매를 의무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0만 원 봉투를 주고 책을 한 권만 가져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10만 원 주면 10만 원짜리 책을 가져가라. 이런 의무가 되죠. 2만 원짜리 책이면 책을 5권 가져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출판 기념을 통해서 수입 지출 내역을 개최일로부터 30일 이내 한 달 이내에 성관위에 신고하도록 그리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출판 기념의 이 행사 자체가 검은 돈이 모이는 장소로 검은 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한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자, 그다음 장 보시면은 그 내용들인데 저렇게 이제 가나다라 해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구체적인 조항별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신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제 일명 이제 김민석 방지법 이게 나왔는데 이게 좀 옛날에 생각나는 사람 있죠? 조국 방지법. 조국 자녀가 입시 비리를 저지르고 입시 부정하니까 조국 방지법이 쭉 생겼었습니다. 지금 이제 두 번째 나온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조국 방지 그 김민석 방지법이 나왔고 두 번째 이제 김민석 방지법인데 이거는 검은 봉투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일 이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지금 자료 제출한 게요. 25%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0건을 이제 자료 요구를 했는데 25건밖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25건 다 대부분이 어떤 내용이냐? 개인 정보에 동의하지 않아 가지고 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으면 양해 바랍니다라는 그런 식으로 답변한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맹탕 빈손으로 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수많은 의혹, 돈 의혹, 전 배우자 의혹, 아들, 자녀, 딸, 계좌 1억 5천만 원 의혹, 그다음에 현 부인의 빵집 의혹 등 의혹이 많은데 그거를 제대로 검증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 그리고 민주당에서 강행하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눈치를 봐서 김민석 후보를 카바 쳐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개탄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 엔젤 63 킴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김민석은 사퇴하라. 안규백은 군필자의 모욕이다. 자격 없다. 사퇴하라.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내일 어쨌든 청문회가 내일하고 모레 진행이 될 거니까 청문회를 좀 지켜보면서 또 어떠한 질문에 어떠한 답변을 할지. 아니 근데 이제 지금 이 그 충주 이종배 의원이 위원장이죠. 지금 인사청문위원회 이제 위원장인데 위원장. 오늘 오후에 이제 그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너무 지금 이 요청된 자료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는 인사위원장으로 청문위원장으로서 지금 모종의 결단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까지도 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진행될지 아니면 또 국민의힘에서 이제 보이콧할지 지금 현재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좀 전에 우리 그 이준우 대변인이 조금 장황하게 이야기했던 검은 봉투법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 뭐 검은 봉투법 상징적인 어떤 의미에서 지금 당장 김민석이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또 하나의 큰 이슈가 나타났잖아요. 지금 김민석 후보자 자녀 예금이 2020년 4월 총선 전후로 해가지고 1억 5천이 증가를 한 걸로 나타났는데 이때는 김민석 후보자가 아무런 어떤 수입원이 없었을 때입니다. 물론 이제 김민석 후보자 측에서는 뭐 당시에 모든 어떤 양육이라 인 것은 이제 전 부인이 했다. 뭐 그런 어떤 이야기인데 전 부인 역시 별 소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그 수입원에 의해서 소득이 늘었느냐 이런 또 문제가 오늘 또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밝혀진 게 하나도 없고 다 지금 현재 거짓말을 일관하고 있다. 또 본인의 학위 취득 문제도 역시 그렇고 또 자녀의 어떤 그 입시에 관련된 스펙과 그리고 이 스펙을 진하게 활용하지 않느냐 이런 어떤 문제 역시 하나도 지금 현재
속 시원하게 해명된 게 지금 하나도 없고 더 지금 심각한 것은 관련된 자료 요구에 대해서 하나도 지금 현재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종배 청문위원장과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다. 지금 청문회 내일 이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지금 자료도 없죠, 정인도 없죠. 지금 이런 상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늘 밤 내에 다시 한번 의논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저희 뭐 펜앤마이크 구시타를 비롯해서 많은 보수 우파 방송들이 자료가 있어서 방송한다기보다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공해 주시는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방송을 이끌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보자 측에서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를 안 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갖고 있는 많은 의혹들을 김민석 후보자에게 저는 물어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조국 청문회 때도 증인하고 참고인이 없었어요. 근데 그거 하다 보니까 그 청문회 이후에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두두두두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조국이 30일을 못 버티고 낙마를 했거든요. 김민석 청문회 40일 만에 40일 정도에 김민석을 청문회장에 앉혀놓고 질문을 해서 김민석이 빠져나가는 것도 국민들이 이제 보시겠죠. 근데 그런 거를 하나하나 검증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방금 이제 자녀 1억 5천만 얘기하신 거 제가 조금 보태면요. 네. 그게 2019년에 신고됐을 때는요. 자녀 재산이 0이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5개월 뒤인 2020년 5월에 본인이 총선에 당선됩니다. 당선되면서 신고했을 때 갑자기 자녀 계좌에 1억 5천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불과 5개월 사이에 누가 1억 5천 꽂아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죠. 자, 네. 그리고 그때 다시 첫째 딸의 상황은 어떠냐? 27살, 예, 6살이었는데 예. 그때 취업 준비생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경제활동 안 하고 있었고요. 둘째인 아들은 그때 중학생이었습니다. 자, 경제활동 안 하고 있고 중학생인 아들한테 1억 5천 도합 1억 5천만에 꽂혔다는 것은 누군가 줬다는 거죠. 자, 그러면 부모가 줬거나 아니면 제3자가 줬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제3자가 줬다면 이거는 불법 정착금이 확실한 거 하시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부모가 줬다면 증여세를 안 내면 이게 증여 탄료가 된 거죠. 네. 그리고 증여를 정말 했다 그러면 증여의 원천을 밝혀야 됩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1억 5천 자녀들에 들어간 거 이거는 반드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니, 자녀들 통장에 있는 돈은 출처만 밝히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그거 가지고 막 비난하고 막 그러는 그러진 세상은 않습니다. 아닙니다. 예, 그렇죠. 유승민 전 의원 때도 그렇고 그 전에 있었던 청문회 때도 뭐 무슨 상속에 대해서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미리 주고 상속세를 냈다. 국민들이 불편해 하신다면 죄송하다. 그런데 이게 좀 불법은 아니고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는데, 김민석 후보자는 지금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